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물리적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해서 나와 있죠. 이 폐수가 흐르는 수로에 관망을 설치하여 부유물의 중 망의 유효 간격보다 큰 것을 걸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스크린의 원리가 되겠고요. 스크린의 접근 유속이 0.15m/s 이상이어야 한다. 통과 유속은 5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속도가 틀렸습니다. 그쵸? 자, 이 접근 유속은 0.45m/s 이상이어야 되고요. 통과 유속은 1m/s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느려버리면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쌓여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쌓이면 안 된다 그랬고, 이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이 봉 스크린을 손상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침사지는 모래, 자갈, 뼈 조각 등.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릿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아이인데, 아이, 그렇죠? 그래서 그릿 챔버가 침사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사지는 일반적으로 스크린 다음에 설치한다. 그쵸?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도시 폐수 처리 계통의 처리 순서가 가장 적합하게 나열된 것은, 자, 저기서의 정답은 1번인데요. 사실 이 처리 계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이게 항상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조금씩 이제 앞뒤가 뭐 바뀐다거나, 이거 앞뒤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뀐다거나 이런 거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순서가 바뀌어도 처리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가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정답은 1번인데 여기에 내가 스크린을 하나 놓고 싶어. 그러면은 이것도 맞는 거예요. 또는 나는 뭐 스크린은 있는데 침사지는 필요 없어. 이래도 이 뒤에 1차 침전지, 포기조 이런 식으로 쭉 가면은 이거는 이제 좀 원만한 어떤 그런 이론상에 따다닥 맞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처럼 유입수 다음에 바로 염소 소독조가 오면 되느냐,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CL이 소독을 하는 거죠.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이 뒤에 보면 포기조가 왔어요. 그럼 여기서 제거가 되겠냐고요. 여기 있는 미생물이 다 죽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1차 침전지 오고 최종 침전지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포기조 뒷단에서 침전지가 없죠? 이러면은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하면은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차 침전지, 침사지, 포기조 이렇게 왔는데, 이 침사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앞으로 와줘야 되죠. 이게 더 체류 시간이 짧고 큰 애들을 제거하는 거니까. 그리고 염소, 이 뒤에는 이제 또 좀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흐름상 좀 티가, 이렇게 약간 좀 튀지 않는 이런 것들로 흐름이 쭉 나열된 거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수 처리에 있어서 스크린 조작으로 옳은 것은 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수로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큰 고형물 등을 제거한 조작이다. 1번이 가장 어울리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화학적 플럭을 제거하는 조작이다. 이건 이제 뭐 침전지 뭐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비교적 밀도가 크고 입자가 크기가 작은 고형물을 제거하는 조작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가라앉히는 경우에는 이제 침전지가 되겠고요. 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밀도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응집이라는 또 과정을 거치죠. BOD와 관계에 있는 유기물이 가용성 물질을 제거한다. 이건 이제 포기조와 침전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침사지에서 지름 10의 -2승/mm이고 비중이 2.65인 모래 입자가 20도씨 물에서 침전하는 속도는 해서 나와 있죠.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지금 다 주가 뭐예요? 얘도 센티미터 per 세크, 그램 per 센티미터 세크, 그램 per 센티미터 3승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뭐냐면은 CGS로 풀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2승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가 되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 센티미터가 되겠죠? 이것도 조금 어려우시면 계산기에 맡겨서 나누기 10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일단 우리는 이 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암기. 그래서 dp제곱 마이너스 로우 p 마이너스 로우 가로 닫고 g per 18뮤 이렇게 됩니다. 점성계수죠? 요게 이제 뮤예요. 그 다음에 얘가 dp가 되겠고요. 직경이죠. 그 다음에 비중이 2.65죠? 이게 로우 p가 됩니다. 그리고 물의 밀도는 로우가 되겠죠. 다 집어넣게 되면은 8.9833 곱하기 10-3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이 2m, 길이가 15m인 침사지에 100cm 수심으로 폐수가 유입될 때 체류 시간을 구하시오. 자, 보시면은 체류 시간 60초죠. 유량을 구해라 이거죠. 체류 시간과 부피의 관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100cm니까 1m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5 곱하기 1m 요게 부피가 되겠고요. 60초를 3600초로 나눠서 1시간은 해서 18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침사지에서 폐수의 평균 유속이 0.3m/s, 이효 수심이 1m, 수면적 부하가 1800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대일 때 침사지의 유효 길이는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수면적 부하라는 게 나왔죠. 수면적 부하는 단면적, 침전 면적에 대한 유량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자, 일단 여기에서의 침전 면적 L 유효 길이를 구해라. 얘를 이제 구하는 거고, 여기가 W, 여기는 H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평균 유속이 어떻게 돼요? 0.3 m/s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 수심이 1m니까 그냥 적을까요? 여기다 1m. 자, 됐습니다. 자, 이 Q는 V0는 수면적 부하는 A분의 Q인데, 이 A가 여기죠. 그래서 WL분의, 이 유량 Q니까 Q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는 AV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이 A는 뭐예요? 이 A는 여기 A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WH, 그 다음에 수평유속 V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W 약분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L분의 V 곱하기, 자, H가 얼마? H 1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L이 얼마예요? 내가 구할 수 있지. 그죠? 왜? V가 얼마? V가 0.3 m/s.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크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데이로 바꿔줘야 돼요. 왜 그러냐? 1800 세제곱미터 per 제곱미터 데이가 수면부하, 표면적 부하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야지 단위가 맞죠? 이때 L을 구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14.4m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결국은 L분의 0.3m 곱하기 0.3m/s 곱하기 1m, 얘가 표면 부하율, 수면적 부하율이 된다라는 거죠. 저 여기에서는 이제 이 데이를 없애지고 세크로 바꿔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어요. 자, 다음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폐수량이 700, 그 다음에 유입하는 폐수의 오탁물의 농도가 700mg/L.
침전물로부터 유출하는 처리수의 오타물 농도가 뭐 70이다. 그러니까 700이 들어가서 70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630이 없어지겠네요. 자, 제거되겠죠? 발생된 슬러지 함수율이 98%일 때 제거해야 할 슬러지 양은, 자, 이게 사실은 이 슬러지에 대한 그 문제이긴 해요. 이게 슬러지와 침전과 합쳐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쪽에 이 슬러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슬러지는 무엇이냐? TS 플러스 W예요. 그러니까 이 TS라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오탕물, 고형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제거된 이 TS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가라앉았단 말이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만큼 고형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10이 나갔어요. 그럼 제거된 거 얼마입니까? 제거된 거는 90이에요. 자, 이 90의 의미는 뭐냐면 제거된 SS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침전된 슬러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가라앉은 어떤 건더기 같은 거니까 침전 슬러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침전 슬러지에는 말 그대로 슬러지예요. 물과 고형물이 섞여 있어요. 이때 이 고형물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어디서 왔어요? 요거예요, 요거. 들어오고 나가고의 그 차이만큼이 돼요. 그래서 이 침전지에서 제거된 SS는 뭐랑 똑같냐면 침전 슬러지의 TS 고형물의 값과 같다. 이 개념을 알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유량 700 세제곱미터 퍼 데이고요. 700에서 마이너스 70한 거 제거된 농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을 곱해서 이걸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건 이제 단위를 환산한 거죠. 이것만큼이 뭐냐면은 제거된 SS 킬로그램 퍼 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제거된 SS 킬로그램 퍼 데이는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침전 슬러지 TS와 같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결국 뭐랑 똑같아? 얘랑 같은 겁니다. 그죠? 고형물과 같다. 자, 그리고 얘가 함수율이 98%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요게 98이고요. 요게 2란 얘기예요. 나는 뭘 구했냐면 2를 구했어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100짜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TS를 슬러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2분의 1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에 대한 단위가 다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이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10의 3사 킬로그램이 1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22.05.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뒤에까지 좀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5세제곱미터 퍼 아워의 폐수가 유입되는 침전지의 원료 부하가 100세제곱미터 퍼 미터 데이일 경우 침전지 원료웨어의 길이는, 자, 요건 이제 우리가 단위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냐? 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미터를 구해라. 자, 그러면 원료웨어의 부하율은 웨어의 길이에 대한 유량의 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료웨어의 부하가 100이죠? 그 유량이 얼마예요? 125네? 그런데 보니까 얘는 아우어인데 얘는 데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4시간이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밑에는 뭐예요? 미터. 이렇게 됩니다. S에 뭘 구해요? 이 네모를 구하는 겁니다. 얘랑 자리를 바꿔준 다음에 계산기 그대로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침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침전지의 표면적을 크게 한다. 응집제를 투여한다. 침전지 내 유속을 빠르게 한다. 빠르게 하면 안 되죠. 느리게 해줘야 돼요. 침전이라는 건 이제 뭐 보통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얘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유속이 빠르게 되면은 얘가 입자 가라앉기 전에 이 유속에 의해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도시에서 발생하는 2000세제곱미터/데이를 하수를 1차 침전지에서 침전 속도가 2m/day보다 큰 입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1차 침전지의 표면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문제가 굉장히 좀 길죠. 긴데 내용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 100% 제거되는 이 침전 속도가 100%가 되는, 제거가 100% 되는 그 입자의 어떤 설계 신강 속도가 이 수면적 부하율이라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 유량이 있고요. 유량이 있고 침전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m/day라는 게 표면 부하율이랑 같을 때 이 2m/day에 그 딱 맞는 그 입자는 다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큰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제거되겠지. 하지만 이거보다 작은 애들은 제거가 덜 돼요. 그래서 이 입자보다 그러니까 이 m/day보다 큰 입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속도가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는 썼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게 V0가 돼야 되니까, 표면 부하율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2세제곱미터/제곱미터 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면적은 얼마 나와야 돼요? 100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침전지가 6000세제곱미터/데이의 하수를 처리한다. 유입수 SS 농도가 150mg/L, 이출수 SS 농도가 90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침전지의 제거 효율은, 자, 제거율을 구하는 거죠. 이러한 침전지에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이게 지금 유량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게 유량이 변하면 좀 달라지는데 유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150이 들어가지. 나오는 거 얼마? 나오는 거 90. 그러면 제거된 거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러면 이 60이 제거율이죠? 그럼 90은 뭐야? 90이 나가는 거니까. 얘는 통과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150분의 60 곱하기 100%니까 요게 이제 제거율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6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은 150분의 150 마이너스 90 이거랑 같은 거죠. 1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40%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자들이 고농도로 있을 때의 침전이다. 고농도 있을 때의 침전이다. 라는 거. 최종 침전지 하부에서 일어나고 침전지에서 중력 농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다. 자, 이건 어떤 침전? 네, 압축 침전. 자, 요거 몇 형? 4형이죠. 자, 이게 이렇게 쓰죠. 4형 침전. 자, 그 다음에 안밀 침전. 그 다음에 압축 침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같은 얘기고요. 고농도의 폐수에서 농축되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디에서? 주로 농축조에서. 농축조에서 일어나는 형태의 침전이 4형 침전, 압축 침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침전 현상의 분류 중 독립침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독립침전이라는 거는 1형 침전을 얘기를 하죠. 1형 침전. 독립, 자유, 그 다음에 스토크스 법칙. 얘가 이제 이 1형 침전, 독립침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유물의 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응결하지 않는 입자와 침전으로 입자의 특성에 따라 침전한다. 요게 이제 가장 적합한 이 독립침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서로 응결할 입자 점점 커지 속도가 빨라지는 침전이다. 요건 2형 응결, 응집 뭐 이런 침전이 되겠습니다. 입자의 농도가 큰 경우 심전으로 입자 너무 가까이 있을 때 행해지는 침전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3형 침전에 해당을 하겠죠. 방해 침전. 자, 그 다음에 뭐 지역, 계면 이러한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자, 입자들이 고농도로 있을 때 침전해서 접촉되어 있을 때 침전이다. 이건 이제 4형 침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침전된 양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SS가 100이었어요. 그런데 10%가 침전이 됐답니다. 그럼 침전된 양을 킬로그램 퍼 데이로 구해라. 총량에 대한 그런 개념이죠. 유량과 농도를 곱하면 킬로그램 퍼 데이, 부하량, 총량이 됩니다. 여기. 자, 그럼 제거된 거는 이제 뭐 얼마겠어요? 10%가 침전이 됐어요. 그래서 농도, 유량, 단위 환산해주고, 단위 환산해주고, 곱하기 100분의 10, 이걸 해주게 되면은 100kg per day에서 침전된 양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900kg은 어떤 거냐? 유출된 거죠. 침전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29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수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부상이 침전보다 좋은 점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부상이 좋은 건 뭐 언제겠어요? 가벼운 거를 제거하는 거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침전 속도가 느리고 작거나 가벼운 입자를 짧은 시간 내에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도 계획 시 여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나왔는데, 자, 급속 완성 여과를 채용할 경우 색도, 철, 망간, 언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 자, 완성 여과는 생물막에 의한 세균, 탈질 제거와 생화학적 산화 반응에 의해 다양한 수질 인자에 대응할 수 있다. 자, 급속 여과의 여과 속도는 70에서 90m/day를 표준으로 한다. 이게 틀렸죠? 120에서 한 150 정도가 표준입니다. 자, 급속 여과는 탁도 유발물질 제거는 좋으나 세균은 안심할 정도로 제거가 어려운 편이다. 자, 급속과 완속 여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탁도에 적합하고요. 완속 여과는 저탁도에 적합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엄청 더러운 물을 좀 덜 더럽게 만드는 거고, 완속 여과라는 거는 좀 깨끗한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이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여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여기는 거의 대부분 표면적으로 표면에 부분적으로 여과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완속 여과인 경우에가 사실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가능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수기 있잖아요.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은 그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정수 과정을 거친 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나는 더 깨끗하게 마실게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뭐 한강물을 갖다 집어넣는 아니면 뭐 오염된 폐수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랬을 때 이거 과연 내가 먹을 수 있겠는가? 정수기 통과한 물을 뭐 이렇게 하면 정수기 없어서 전화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용되는 그 목적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송여가와 급송여가 고탁도와 저탁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